안녕하십니까. 시기오만까지 서범식입니다. 이곳은 안동 시내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 영호로입니다. 주소는 아래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로는 최근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라서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지만 누각의 안쪽에는 과거 유명한 분들의 시판들이 걸려 있고, 그리고 안동 시내를 하늘에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한자로는 비칠 영자와 호수 호자, 그리고 다락 누자 이렇게 씁니다. 호수가 비치는 누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으로만 보아도 영호로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원래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1970년대에 이곳에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앞면의 한자 현판은 고려 공민왕의 친필이라고 하고, 그리고 뒷면의 한글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영호로 안에 있는 대형 현판의 글씨는 1820년대 안동부사 김학순의 글씨입니다. 낙동상류 영좌 명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낙동강 상류 조령의 자축에 있는 이름 있는 누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안동시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 영호로에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이름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원시시대에도 그렇게 했을까요? 몇몇이 모여 사는 원시시대에는 굳이 이름이 없어도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밤에 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밤에 되어 어두워지게 되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름 명자는 전역석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 명자에 전역석자가 들어간 이유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이름을 부르지만 과연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임금님 이외에는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 아자와 이름 명자, 아명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아이 아자는 사람 머리의 숨구멍이 닫히지 않은 머리 모습과 치아가 나는 모습을 그린 그림에서부터 나온 글자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집안의 어른들은 자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글자 자자, 글자는 우리가 흔히 간머리라고 하는 부숫자인 진면자와 아이 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부숫자인 진면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와 합쳐진 대부분의 글자들은 집과 관련이 된 글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면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자라고 흔히 말하는 이 글자의 정확한 뜻은 아이자자가 맞습니다. 한자는 그림에서부터 만들어진 글자가 대부분입니다. 아이자자 어디에도 남자의 성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 여자 아이 할 때 아이자자 글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부를 수 있는 이름과 자가 있는데 쉽게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은 나를 부를 때 나의 이름과 나의 자를 부르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호입니다. 한자로는 나 아자와 부를 호자를 씁니다. 즉 나를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호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좌우명과 같은 것이고,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격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철저한 신문제 사회인 조선시대에 여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아랫사람이나 하인들이 나의 이름이나 아호를 부를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태코라는 것입니다. 집택자와 부를 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집택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숫자인 진면자와 부탁할 탁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태코는 내가 안동에서 살고 있는데 안동댁이라고 한다면 앞집, 뒷집 다 안동댁이 되겠지요. 혼동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머님이 경주에서 시집을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집은 경주댁이 되는 것이고, 어머님은 경주댁 마나님, 나는 경주댁 도련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공운이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나라에서는 시호를 내려주게 됩니다. 한자로는 시호시자, 불호자를 쓰게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에서 이순신은 이름이 되는 것이고 충무공은 시호가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공부한 한자들입니다. 먼저 전역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가 있겠습니다. 전역숙자와 입구자가 합해져서 이름명자가 됩니다. 아이야자는 사람의 머리에 이빨이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숫자인 진면자, 그리고 진면자와 아이자자가 합쳐지면 글자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강조드린 진면자가 들어간 집택자, 이 정도의 글자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각자 이름이 뜻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기의 5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